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평생 가족 위해, 회사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버텨오다가 어느 순간 은퇴라는 단어가 눈앞에 오면 마음이 살짝 느슨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 이제는 여행도 좀 다녀야겠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노후에는 여행이 최고더라.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외여행 많이 가야 한다. TV만 켜도 시니어 부부가 손잡고 걷는 장면이 나오고 여행사 광고는 힐링, 휴식, 인생 여행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행사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사진이 예쁜 곳을 저장해두고 블로그 후기 보면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도 괜찮겠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설렘의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여행이 행복으로 남지 않고 고생으로 끝나는 경우, 특히 시니어 여행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여행 중 의료사고, 응급이송, 현지 병원 입원 사례를 보면 그 절반 이상이 60 넘은 여행객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준비 없이 갔다는 점, 사진이 예뻐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TV에서 좋다니까 그렇게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선택은 가벼웠지만 결과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니어가 절대 가면 안 되는 해외여행지 이야기, 겁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행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행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여행 유형과 환경을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와 함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고지대 산악지역입니다. 티베트, 네팔, 볼리비아, 페루 쿠스코 같은 곳 사진으로 보면 정말 멋집니다. 하늘은 가깝고 공기는 맑아 보이고 인생 사진 찍기 좋은 곳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발 2,500m를 넘는 순간부터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숨이 평소보다 가빠지고 머리가 묵직해지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산병입니다. 젊은 분들은 조금 쉬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다릅니다. 의료 통계에 따르면 60 이후 여행객의 약 40%가 고산병 증상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69살 남성 어르신 한 분 네팔 트레킹 여행을 가셨습니다. 첫날은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사진도 찍고 풍경도 감상하고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이틀째 아침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참으셨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현지에서 구급 헬기로 산 아래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비용이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런 헬기 이송 비용은 여행자 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지대 지역은 의료시설이 멀고 전문의가 부족하며 언어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하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기온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 환경 자체가 이미 큰 부담입니다.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에는 가혹합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합니다. 몸이 버티는지를 시험하는 전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대 산악 지역은 시니어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여행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니어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곳은 동남아 지역의 우기철 여행입니다. 태국 푸켓, 베트남 다낭, 인도네시아 발리, 캄보디아 같은 곳, 사진으로 보면 늘 햇살 가득하고 바다는 반짝이고 리조트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휴가 시즌과 겹치는 6월부터 9월까지의 동남아는 우기 한가운데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비가 두세 번씩 쏟아지고 습도는 9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 환경이 시니어 몸에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쉽게 흔들리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호흡이 답답해집니다.
작년 여름 푸켓을 방문했던 한국인 단체 여행객 중 일부는 공항 폐쇄와 도로 침수로 사흘 동안 호텔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리조트 안에서도 습기와 냉방이 반복되다 보니 기침과 감기 증상이 심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항공편 변경 비용, 호텔 연박 비용, 식사 추가 비용까지 겹치면서 예상보다 200만 원 이상을 더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기철 동남아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기다림과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경은 사진 속에만 남고 몸에는 피로만 남습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분들께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단과 경사가 많은 유럽의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이탈리아 로마,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일부 도시들, 사진으로 보면 그야말로 낭만의 상징입니다. 하얀 벽, 파란 지붕, 돌로 된 골목, 석양이 내려앉은 풍경, 누구나 한 번쯤은 저기서 사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하루에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숙소, 경사진 골목, 자갈로 된 바닥, 이 모든 게 무릎과 허리에 직격으로 부담을 줍니다. 67살 여성 어르신 한 분, 무릎 수술을 받은 지 몇 년 지나서 산토리니 여행을 가셨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중간중간 쉬면 되겠지.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니어도 천천히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결국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만 9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 적용은 제한적이었고 여행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 속 산토리니는 천국이었는데 내가 걷고 있던 산토리니는 고통이었다고요. 유럽 구도심의 낭만은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풍경보다 동선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여행지는 극지방과 사막 지역입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북극권, 이집트, 모로코, 사하라 사막, 자연의 위대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들입니다. TV 다큐멘터리로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들이죠. 하지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환경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하루 기온차가 20도에서 30도 이상 벌어지고 추위와 더위가 순식간에 몸을 덮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고 사막 지역에서는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루에 생수 몇 리터를 마셔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 여행지입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케냐, 탄자니아 같은 지역들 사진과 영상으로 보면 자연 그대로의 낭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고 약이 제한적이며 언어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68살 남성 어르신 한 분 몽골 여행 중 복통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잘못된 약을 처방받았고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만 6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버텨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순간 도움받을 수 없는 환경, 이 자체가 시니어에게는 큰 위험입니다. 여섯 번째로 언어 장벽이 심하고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지입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 동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지역, 시차가 12시간 이상 벌어지면 약 복용 시간부터 완전히 어긋납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식사 시간도 뒤섞이고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호주 여행을 다녀온 65살 어르신 한 분은 귀국 후 한 달 넘게 불면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행은 끝났는데 몸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풍경이 아닙니다. 모험도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기억이 남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는 여행을 안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행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을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의 여행 기준은 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지금의 여행 기준은 몸이 버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여행지는 사진이 예쁜가가 아니라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곳은 시니어에게는 위험한 여행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고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그 하루 이틀이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에서는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병원 접근성입니다. 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지, 영어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응급 상황 시 구급차가 바로 오는지, 이건 여행의 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동 동선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계단은 몇 개인지, 버스나 차량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지, 관광지가 아니라 하루 일정 전체를 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셋째, 기후와 환경입니다. 기온차가 심하지 않은지, 습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잦은 곳은 아닌지, 몸은 환경 변화에 점점 민감해집니다. 이건 나약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산책도 하고 집에서는 괜찮으니까 여행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행은 집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침대도 다르고 베개도 다르고 식사 시간도 다르고 화장실 위치도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몸은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일정입니다. 보고 싶은 걸 다 보려 하지 마세요. 남기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오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행을 잘 다녀오신 시니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곳만 봤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카페에 앉아 쉬고 숙소에서 낮잠 자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진은 적지만 기억은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긴 여행을 보면 대부분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정, 하루에 3-4곳을 도는 코스.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정이 시니어에게는 몸을 시험하는 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사에서 이런 건 왜 안 알려주지? 솔직히 말하면 알려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는 상품을 파는 곳이지 몸 상태를 관리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TV 광고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줍니다. 힘든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광고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은 남들이 간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겁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겁이 아니라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 사고의 상당수는 여행 중이 아니라 귀국 후에 발생합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귀국하고 그 후유증이 몇 주, 몇 달 이어지는 겁니다. 여행이 끝났는데 병원 생활이 시작되는 그건 절대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은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살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보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니어 여행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정답은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행을 인생 이벤트처럼 크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루 일정입니다. 하루에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2곳이면 많습니다.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고 점심 먹고 한 곳 구경하고 카페에서 쉬고 해지기 전에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 이렇게만 가도 몸은 훨씬 편안합니다. 여행은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다녀온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숙소입니다.
숙소를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숙소가 하루의 절반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지, 침대 높이는 괜찮은지, 화장실 미끄럽지 않은지, 난방이나 냉방이 몸에 무리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동행입니다. 혼자 가는 여행, 부부 여행, 단체 여행,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과 가는 겁니다. 괜히 눈치 보느라 무리하게 걷고, 괜히 맞추느라 아픈 걸 참고, 그런 여행은 몸만 망가집니다. 네 번째 기준은 보험과 대비입니다. 여행자 보험 대충 들지 마세요. 응급 이송, 현지 치료, 귀국 후 치료까지 어디까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지대, 오지, 장거리 여행은 보험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해? 여행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렇게 준비한 여행이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몸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진짜로 풍경이 보입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과신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 남들도 다 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이 사고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행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여행은 젊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남겨보세요. 이 여행지는 내가 아프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행의 절반은 걸러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을 막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여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셨던 여행 중에 힘들었던 곳,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혹은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기억에 남은 여행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여행 안내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겁주기보다 현실을, 불안보다 기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지금보다 조금 덜 무리하고 조금 더 오래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